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네, 업mod 언한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 일부 토크쇼는 이런 주제로 합니다. KBS 수신료를 어찌할꼬. 이렇게 정했더니 우리 그 PD가 이동훈 국장이 이게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손봤더군요. KBS 수신료 문제 어찌해야 하나. 자, 오늘 나오신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 민원연 공동대표를 지내신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그 반고정 패널 시민하는 민들레 그 이명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소장님, 네. 뭉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정말 그 뭉클하다 네. 그 뜻이고요. 뭉클한 뉴스를 보고 싶다라는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미디어 인권 연구소잖아요. 근데 네. 인권 관련된 좋은 뉴스들을 많이 찾아서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 언론이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졌습니다. 네. 좋군요. 요즘 상황은 그 반대 같습니다. 요새 그 뭉클한 맞아요. 네. 뭉클한 보도가 없어가지고 네. 이제 뭉클한 보도라는 게 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는 좋은 보도들 이런 것에서 뭉클함을 느끼네요. 예. KBS 수신료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KBS의 보도 내지는 KBS 내부 움직임 뭐가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네.
보도 내용이 그러니까 방송 전체가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어떤 것이 제일 문제일까라고 봤을 때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은 세월호 다큐 불방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KBS와 KBS MBC와 굉장히 마음의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가장 열심히 했던 당사자이고 그 돌마고를 하면서 진짜 거리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KBS 정상화가 이루어졌었는데 KBS와 세월호의 관계는 정말 큰 인연이 있죠. 2014년 세월호 당시에 모든 언론이 잘못했지만 사실은 KBS는 재난 주간 방송사이고 가장 극적으로 왜곡된 편파 보도들이 여러 번 있었고 또 그 발언의 문제점들도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정현 수석 그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게 외압을 넣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이정현 수석이었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사실 국민들이 특히 세월호 그 유가족들 당사자들도 KBS에 가서 막 항의를 하시고 여러 번 그렇게 했었고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KBS가 그 정상화되기 전에 돌마고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게 사실은 그 KBS 그러니까 세월호 아버님의 그 예은 아빠의 연설이었어요. 정말 당신들을 위해서 KBS 정상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발 세월호 관련해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그 뭐랄까 심금을 울렸어요. 많은 분들이 아 정상화가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고 KBS 구성원들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화 이후에 뭐 사과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죠. 그런데 다시 박민 사장이 들어오면서 가장 이렇게 심각하게 한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맞거든요. 4월 10일이 선거인데 방송은 4월 18일 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나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냥 예고편을 내보낸다고 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고편을 좀 줄이거나 이후에 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결국은 자기들 주장은 이게 이제 방송을 불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확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외상후 증후군 이런 것으로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기에 제 시기에 사실은 4.16이 있는 그 시기에 그 주에 방송해야 그게 그 세월호 관련된 제대로 된 방송이죠. 방송의 기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불방했고 게다가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가슴 아픈 KBS의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표, 그러니까 이 백투더퓨처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짐작이 가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대표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KBS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어떤 한두 개가 문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근데 이제 단순화해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KBS라고 하는 국가기관 방송, 공영방송이 관영방송이 되고 있다. 국영방송이 되고 있고 권영방송이 되고 있다. 권력이 운영하는 그런 방송이 되고 있다. 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세월호 다큐의 불방은 이제 그런 총체적인 문제의 하나의 그 원인의 결과이죠. 한 부분이죠. 그래서 세월호 다큐 불방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단면적으로 지금 KBS의 현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다큐를 불방하는 것에 그 근거로 든 이유가 이게 너무나 이제 궁색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김원경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그 시점에서 맞지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도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냐? 또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사실은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이 그게 목적인 것이죠.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환기시켜주고 잊어버렸던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하는 것이 시사 프로그램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특히 이제 공영방송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역할인데 KBS의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은
선거를 앞두고는 정당의 활동 외에는 다른 일체의 시사 방송 자체가 금지돼야 돼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극단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사실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뒤집어 보면은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방송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사실은 세월호 다큐를 불방하는 것에 진짜 의도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총선에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다. 차라리 저는 이것이 솔직한 의도라고 봅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선거 후기 때문에 말이 안 될 뿐더러 저는 선거 정보를 방송이 언론이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사전에 방송을 하더라도 그런 방송도 사람들이 다 시청을 하고 감안해서 투표 행위를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 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애도에 대해서 이상한 풍경들을 봤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외도를 금지하고 정해진 공간에서 그 망자의 이름조차 지우고 그런 것을 애도라고 강요를 한 거잖아요. 이것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수천 년간 이렇게 계속 지켜왔던 하나의 우리의 그 전통 관습을 무시한 것인데, 자, 세월호 참사도 10년 전에 있었던 이 그 참사가 그 당시에 사고 자체도 끔찍했지만은 그 사고를 대하는 이 정부와 당국과 언론, 여기 이제 KBS가 특히 많이 포함이 되죠. 그 애도가 아닌 애도로 하는 이름으로 애도를 모독하고, 그래서 죽은 자와 그 유족들 나아가서 전 국민을 모독게 했던 그 같은 어떤 세월호에 대한 모독이, 특히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모독이고 또 아주 그 부도덕한 행태였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분노를 자아냈던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세월호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짓밟았던 우리 한국 사회였고 언론이었는데, 지금 10년 뒤에 다시 이 같은 식으로 또 한 번의 재차 3차의 모독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특히 어떤 하나의 그 책임 있는 그 한 사회 당국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만, 특히 공영방송이 더더구나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거, 이것은 특히 또 지탄을 사야 되는 그런 일이겠죠. 저는 한 가지가 좀 떠올랐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 재난, 이 국가적인 재난에 있어서 재난을 제대로 추모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그 애도할 권리를 주지 않은 문화예요. 왜냐하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국가적 재난이 있으면 항상 그건 정권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고, 그럴 때 방송 보도나 이런 신문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대로 실어주지 않았고, 사실은 우는 장면조차도 방송에 나가지 않았었대요. 그동안 그 재난 피해자 참사 이렇게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를 거치면서 우리는 그것을 깼어요. 언론은 그렇게 행동했지만 국민들이 진심으로 계속 애도의 뜻을 표했고,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 이전에 다른 참사의 유가족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실 수 있었고,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 애도하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이 참사 이 방송이 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까? 보면 그건 이태원 참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보도함으로써 이 방송이 나가면 이태원 참사가 연결되면서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바로 드러난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KBS의 행동이긴 하지만 독단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참사가 떠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어.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라서 정부와 KBS의 입장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이태원 참사를 소환하게 될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네. 말씀이죠. 그러게요. 당국이 이 아주 고유한 개인의 행위인 애도마저도 형식도 정하려고 들고, 애도 여부도 정부가 결정하고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요새 이런 비아냥이 들립니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낙하산 사장인 박민의 방송이다. 그 KBS의 강나루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 어두운 터널이 끝이 언제일까요? KBS 공영성 회복 나름대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끝은 아마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가 돼야 끝이 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정권이 이렇게 이전 그 이사장을 바꿔가면서까지 또 사장을 바꿔서 이렇게 KBS, MBC를 장악을 하면 어떻게 그 방송사를 망가뜨려 왔는지 우리가 계속 봤었고, 이 공영성 회복을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안과 밖이 협음해서 정말 안에서 조직 내 구성원들이 정말 뭐 말도 못하게 힘든 고초를 겪으면서 싸워야 하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일단 내부가 너무 좀 조용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지금 강나루 기자님 발언을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은 좀 더 각성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조금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 공영성 회복이라는 것이 자기들 스스로 과연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박민 사장 스스로가 공영성은 회복해야겠군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이 터널의 끝은 어딜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끝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그 시작입니다. 네. 그리고 공영성 회복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의 퇴행을 저지하는 것, 이것이 저는 당장의 급한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KBS 내부에 상당한 그 자구 노력, 물론 이것은 이제 경영진이 얘기하는 그런 자구 노력과는 다른 차원의 자구 노력이죠. 그야말로 국민의 방송에 충실하기 위한 그러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 노력, 이것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서 KBS 내부로부터 일단은 최소한의 해답이 나와야 된다. 일단 그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많이 미흡하지 않는가. 네. 그것이 출발이다. KBS 내부에서 바깥에서 호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일단 그것이 이 끝을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시작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KBS에 아까 이제 이명재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공정 방송이 아니라고 보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공영성이 뭐 너무 무너졌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그것을 매일 비판해야 돼요. 그게 또 내부의 할 일이에요. 계속 구성원들은 우리 어제 저녁 종합뉴스가 어떠했는가를 제대로 감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자. 왜 이런 보도가 나갔느냐. 우린 부끄럽다. 이 말을 거듭해야 되고요. 또 그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바깥에서 우리가 같이 또 퍼나르면서 지적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썩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냥 저희가 모니터하면서 봤던 것들을 보면 KBS가 현재 정부와 여당 관련 의혹이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항, 그러니까 정부 여당 관련해서 불리한 사항을 얼마나 많이 축소 보도하고 있는가, 몇 가지만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1월에 대통령 경호처에 그 강선희 진보당 의원의 입틀막 사건이 있었죠. 그랬죠. 이거를 지상파 3사 종편 4사 중에서 KBS만 유일하게 3줄 단신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제대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고요.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 2월에 있었던 이 사건도 KBS는 단신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윤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 방문해서 의전을 받는 현장은 이례적으로 5분 36초간 생중계를 했어요. 이거는 완전 땡윤 뉴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선거 관련된 보도들에서도 도태우 후보가 5.18 망언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주요하게 보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한 꼭지로 보도하지 않아요. 그냥 보도 속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줄 정도 처리되는 식으로 되고 있고, 이정석 주 호주 대사 출국한 이 사안도 다른 뉴스들은, 다른 방송사 보도들은 다 메인 뉴스에서 제대로 된 한 꼭지의 보도를 하는데
KBS만 또 3줄짜리 단신으로 처리해요. KBS는 요즘 3줄 단신이 아주 유행이에요. 그냥 보도 속에 툭 집어넣어가지고 그 단신이라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 리포터 없이 그 앵커가 간단하게 지나가는.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TV조선보다도 못할 때가 더 많더라. TV조선은 최소한 논란이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말이라도 하는데 KBS는 아예 아무 말 없어요. 논란이 있다라는 말 자체도 전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안들을 보도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 문제가 KBS 수신료 문제하고 이렇게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를 어떻게 풀 건가를 놓고 내부에서 고민이 많을 텐데 그게 자의 검열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그게 이제 정권의 노림수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민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지난달에 KBS 창립 기념식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자신의 이제 경영 성과로 내세웠어요. 수신료 분리 고지 등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빌미로 해서 구성원을 몰아내는 게 공영방송 최고 경제 성과가 될 수 있습니까? 전문가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명예퇴직을 하실 분들을 적극적으로 명예퇴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KBS 내부에 계속 적자가 되고 있었고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할 때마다 KBS 내부에 자구책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근데 그 자구책이라 하면 KBS 인원이 좀 많지 않냐라는 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명예퇴직 시켜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구책을 내놔라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지금 박민 사장 지금 이게 자기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이다. 왜냐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KBS를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분들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말 열심히 뛰어야 하는 최고의 언론인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이거는 KBS의 큰 손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머릿수로 계산해서 내가 지금 얼마를 세이브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영자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없다. 저는 계속 이런 말을 요즘 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회사 행위를 하고 있다. 네. 회사에 너무 귀중한 인재들을 그냥 다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 사실은 놓친다기보다는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식민지 총독 같은 그런 인상이에요. 그렇죠. 이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사의 직원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경영 성과라고 내세우는 거 그 자체가 회사의 CEO로서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나가는 직원들 명예퇴직 직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상당수가 어떤 직원들인가 여기에는 이제 KBS에서 상당히 내부에서 신망이 있었고 바깥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기자와 PD들이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 명예퇴직을 신청했느냐 그 동기를 사실은 그 박민 사장 체제에 대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영 성과로 내세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뻔뻔하고 자질이 없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적반하장이죠. 자기로 인해서 빚어진 사태인데 마치 이것을 경영의 성과로 내세운다는 거 민망한 얘기죠.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신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원론적으로 공영방송의 수신료 징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신료 징수? 수신료를 네, 왜 수신료 내는가? 자체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그 수신료를 사람들은 KBS 시청료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KBS를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수신료는 내야 하는 것이고요. 방송법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라고 칭합니다.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재원이에요. 공영방송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국가에서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냥 직접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돈을 내면 이게 국영방송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국민들 스스로 공적인 어떤 방송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암묵적 동의하에 이 국민들이 그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려고 이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신료는 사실 방송법 제64조를 근거로 해서 징수하고 있고 모든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령으로 수상기가 없거나 또는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감면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나 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분리징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걸 안 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조금 있다가 왜 무리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추진한 이 분리징수라는 카드, 이 카드는 그동안 어떤 정부도 함부로 꺼내지 않았던 카드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되돌리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고 전 국민을 사실상 체납자로 만들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완전 불가역적인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그러나 나한테 돈을 지금 내가 계속 내고 있던 것을 안 내도 돼. 그렇게 말했을 때 계속 안 내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게 돈이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안 내기 시작하면 안 내고 싶어 하지 굳이 다시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기요금에다가 이렇게 같이 내서 했던 이유는 그게 이제 김영삼 정부 당시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그 재원을 제대로 마련해 줘야지 된다라는 그 판단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한전에게도 이것이 이익이 됐고 뭐 수수료나 이런 과정에서 이익이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걷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세이브 되면서 공영방송 재원 자체가 풍성해진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분리시켜 버리죠. 그럼 사람들은 두 개의 고지서를 받아야 되고 두 개의 고지서 중에서 그냥 이거를 마치 적십자 회비 정도로 생각하고 안 내는 분도 있고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는 KBS 싫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안 내시겠죠. 그거를 나중에 다시 KBS가 정상화돼서 너무나 좋은 방송을 할 때 우리 이걸 내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내겠어요. 그러면 수신료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신료가 작지만 지금 금액이 낮지만은 그래도 많은 국민이 전 국민이 거의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이 안 내면 수신료 마구 올라가고 낼 사람만 내게 되고 이게 불가역적이라는 말로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되돌리기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공영방송 유지 비용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이 대표 만일에 그 분리징수가 관철되면은 KBS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KBS의 운영비의 절반 정도가 수신료 몫이죠. 그렇죠. 상당히 어렵죠 일단은. 근데 좀 전에 이제 수신료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다시 한번 짚고 싶은데 수신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를테면은 이것은 우리 한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룬 그것은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언론이고 언론에서도 공영 언론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공영 언론에서 특히 이제 공영 방송 또 이제 신문과 방송은 좀 다르죠. 방송은 특히 이제 공영성이 많이 요청이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공영 방송을 유지를 해야 된다,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어떤 상당한 합의를 통해서 이뤄낸 결론인 것이죠.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고 다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러냐? 이것이 이제 일종의 민주주의 유지 비용이죠.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비용이죠. 세금은 아니지만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국민들이 하나 시민으로서의 내야 되는 일종의 회비이다. 이렇게 일하고 싶어요. 시민으로서의 회비이다. 그래서 영국의 BBC는 물론이고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 자기 나라의 그 공영 방송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그 KBS 수신료보다도 한 10배 이상 정도의 그 비용을 상당히 좀 기꺼이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비록 아주 내는 것이 아주 썩 달갑지는 않더라도 당연히 어떤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이런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나의 어떤 그 몫이다, 회비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수신료의 의미가 이제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 수신료를 그러면 분리징수하는 것이 어떤가, 또 수신료 거부 운동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은 단순하게 이걸 내야 된다, 또 내지 않아도 된다, 또는 분리징수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그 양자택일적인 논의를 좀 넘어서야 된다고 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 점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낼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근데 역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누구이냐? 바로 KBS의 구성원들이라고 봅니다. KBS의 구성원들. 예.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 어려운 사정이 왜 이래 지금 초래됐으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해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깊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1차적인 주체는 KBS의 구성원들이다. 그래서 우선은 KBS의 구성원들에게 좀 더 많은 숙고와 협의와 고민을 좀 할 것을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땡유 방송을 하면은 일반 국민들 시선으로는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풀어간다고 할 때 수신료를 지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잘해야 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KBS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김 소장님, 그런데 절차 문제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회가 만든 방송법을 개정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은 시행령만을 고쳐서 네.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시행령 정치라고 하죠. 정말 너무나 많은 한 10가지 정도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행령 모법이랑 충돌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내가 고칠 수 있으니까 그냥 고쳐버리는 거지. 대통령령으로 고쳐가지고 내가 이거 시행령이 이러니까 그냥 추진해라고 하는데,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법하고 계속 충돌이 되죠. 지금 현재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제 2월부터 뭔가 그 분리징수가 추진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예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모법에서 분명히 수신료를 징수해야 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분리징수하면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장의 고지서를 받아야 되는데, 관리사무소는 그 주민들에게 그 수신료를 내라고 고지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미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뭐 인심 쓰느라고 유예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절차가 지금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박 사장 본인이 올해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천억 원대의 누적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KBS가 올해 예산을 1,400억 원대 적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실제로 아직 하나도 거의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네. 그런데 이제 엄청난 그 파고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처럼 도대체 어떻게 KBS가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움직여야 국민들로부터 이 수신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에, 이 수신료 분리징수 프레임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놀아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이 분리징수를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했을까요? 분명히 이거를 약간 이간질시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KBS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려고 하는, KBS를 장악한다기보다는 KBS 그냥 망해라, 없어져라, 아주 힘이 약해져라, 최소한 그냥 별 의미 없는 방송사가 되라,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장악한다 그러면은 사장을 바꾸죠. 그냥 굳이 이렇게 분리징수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진짜 크게 봐서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공영방송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
그냥 국민을 위해서 본인 주장은 이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그때 이제 그 분리징수 추진할 때 기사를 많이 봤는데 계속 시종일관 주장하는 게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해서 분리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국민이 왜 불편할까요? 국민이 안 내고 싶은데 안 낼 수 없어서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고 싶은 놈들은 내지 마. 그 길을 내가 열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KBS를 가지고 국민들이 절반으로 나눠져서 계속 절반은 안 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정말 KBS는 점점 더 힘없는 방송?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라면은 정부와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감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시하는 그런 보도가 품격 있는 보도를 내놓는 이런 방송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계속 눈치만 보면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힘 빠진 방송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드는 프레임이었는데 그거를 말로는 계속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민을 위한다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무슨 국민 참여 입법센터에서 여론조사 비슷한 것을 했는데 여론조사도 아니고 인기투표 같은 그런 것을 해서 공개 의견의 90%가 분리징수에 반대하니까 추진한다고 했고 그리고 모법을 못 고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을 바꿨고 그러면서 그냥 그 중간중간에도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을 하는가 하면은 뭐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해서 3명 체제에서 이거를 추진시켜 버리거든요. 이 정도의 사안은 방통위가 성원이 완료된 다음에 추진해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를 그냥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추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다 매우 비정상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해왔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보기에는 저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도 안 좋고 공영방송을 위해서는 너무나 안 좋은 그런 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네. 분리징수가 말하자면 일종의 카드? 공영방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힘이 빠지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어떠세요? 네. 여러 가지 카드로 쓸 수 있겠죠. 네. 네, 무엇보다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수신료 분리징수이니 뭐 통합징수 유지이니 이것의 기준은 이것이 뭐 공영방송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측면보다는 자기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이 가장 큰 선택의 판단의 기준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윤 정권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들의 거의 모든 일들이 되게 이제 그런 식이죠. 자기들에게 얼마나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이 거의 유일한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공영성을 약화시킨다, 또 공영방송을 장악한다. 이것과는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 정권에서 보이고 있는 공영방송, 공영언론에 대한 특히 이제 공영방송에 대한 이런 그 대응은 단순하게 과거의 이런 그 이른바 보수 정권에서 보였던 공영방송에 대한 태도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것이거든요. 대체로 단순하게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정도, 경영진을 내려보내서 철저하게 그 권력과 일체화되는 권력의 그 홍보 수단이 되는 그런 방송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체제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건 그냥 막연한 어떤 그 의심만은 아닌 것 같고요. 간간히 나오잖아요. 뭐 KBS 의 민영화라든가 또 MBC 민영화라든가 사실 민영화가 아니고 사형화일 텐데 그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공영방송이 좀 더 공영방송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시기가 있었고 또 상당히 위협받는 시기가 있었고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죠. 모든 정권마다 사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에 지나치게 그런 차이를 무시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른바 보수로 하고 자칭 타칭되는 그런 정권들에서 보했던 공영방송들은 대체로 지금까지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영방송을 많이 황폐화시켰는데 지금은 아예 공영방송 체계 자체를 와해시켜서 정권의 교체에 무관하게 관계없이 이 공영방송의 역할 자체를 상당히 협의화시켜버리겠다, 축소시켜버리겠다. 거의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어떤 그 포석과 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한다면은 수신료 분리 징수도 그같이 장기적인 유불리의 기준에서 이거 분리 징수를 할 것이냐, 지금의 통합 징수를 유지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판단도 내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영방송을 무력화 와해시킴으로써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 말하자면 그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아신 대로 언론 지형이 그 신문의 경우 이미 그 보수로 기울어져 있었고 MB 정권 당시에 이제 종편이 생겨나면서 방송 지형도 기울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공영방송마저 와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다 이제 그 감시자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부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그 정당들은 계속 우리가 KBS, MBC를 잃었을 때, 장악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정권을 잃었다라는 학습을 자신들은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정권을 잡으면은 KBS, MBC를 완벽하게 장악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그 분리징수 카드를 꺼내면서도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들을 제가 이제 한번 뽑아봤었는데, 예를 들면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였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그때는 이제 KBS가 정상적인 방송을 할 때였죠. 그런데 KBS를 향해서 국민의 준엄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또다시 곡학아세할 경우에 분리징수가 아닌 수신료 영구 폐지 운동을 강력히 단행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렇게 개인이 성명을 내요. 박성중 의원이.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한 방송과 관련된 곳의 간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성명을 내놓고 많은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KBS ETV를 없애라, 폐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ETV는 제어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ETV를 없애라. 이건 ETV를 민영화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ETV까지 운영하려면 니네 돈이 없잖아. 수신료 분리징수돼서 돈도 없으니 ETV 없애. 이렇게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ETV를 없애면 사실은 누가 좋아할까요? 어떤 방송사가 그것을 갖게 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ETV가 물론 KBS 내에서도 포션으로 봤을 때 좀 더 공영적인 성격은 KBS 1이 더 많이 하지만 그래도 ETV도 굉장히 좋은 이렇게 유익한 그 어떤 공적인 뭐 오락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나, 그런데 ETV를 완전히 그냥 일종의 오락 채널로 만들어 버리려는, 어떻게 해서든 힘을 빼버리려는, 계속 저희가 말하는 KBS라는 조직의 규모도 작게 하고 힘도 약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게 발언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은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방송 장악 플러스 KBS 줄이기의 그 일환이거든요. 이번에 이 분리징수가. 그러면 반대로 이제 생각해서 분리징수가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윤석열 정부가, 근데 방송이 저 모양이니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판을 이용해서 우리는 KBS 수신료 그러니까 거부 운동을 해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쉽게. 우리 정상화를 위해서 거부 운동을 해야지.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 이 수신료 거부 운동에 대해서 늘 그건 정말 극악의 카드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민원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쭉 해왔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심지어 민원연이 그 분리징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징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납부 거부 운동 하기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텔레비전 없애버리는 운동.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없으면 안 낼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세금에 비유하면 수상기 보유세 같은 거니까. 그렇죠. 수상기 없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합법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합법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이 분리징수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KBS 수신료 분리, 그러니까 거부 운동은 정말 마지막 카드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저는 여태까지 제가 쭉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비판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 상황을 KBS를 한마디로 KBS를 비판하면서도 안에 있는 그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인들을 힘을 주는 그런 운동으로 전개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저것들은 기레기 그러면서 힘을 빼버리는 이런 운동은 너무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같은 고민을 했는데 말이죠.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윤영 방송 KBS 시청에 수신료 내야 하나. 네. 그런데 그 성명을 이제 내기 위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적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기됐습니다만은 저희가 결론은 그런 내용을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가정의 상황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만일에 그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린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안 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상당한 명분이 있죠. 네. 지금 상황에서. 네. 공영방송 수신료 자체의 어떤 그 의미, 가치를 생각을 할 때 그걸 내야 할 이유가 10가지가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KBS가 공영방송이냐 그렇다면 공영방송 수신료이기 때문에 이걸 공영방송 인정할 수가 없는 지금 KBS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수신료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10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사실은 뭐 BBC나 이런 데도 굉장히 공영방송이라고 칭찬받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수신료가 너무 이제 비싸니까 상당한 저항이 있죠. 조금만 올리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 BBC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글로벌 재정 위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 수신료 못 하겠다, 못 내겠다, 뭐 올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BBC가 이걸 막 동결하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고강도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막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영국의 감사원과 의회 평가까지 다 받은 다음에 수신료를 인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 수신료 인상이나 또는 동결이나 그러니까 뭐 분리징수가 아니고 그것조차도 진짜 다양한 그 어떤 감시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딱 지금 현재는 안 낼 수 있어요. 안 낼 수 있잖아요. 그게 물론 계속 체납돼요. 우리가 안 내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의 수신료는 계속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겠죠. 언젠가 내더라도 나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나올 때까지 안 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체납시키겠다. 나중에 내가 내겠다. 그러나 지금 공영방송 저 따위로 돌아갈 때는 안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국민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 말하자면 선의의 시청자랄까요? 그러니까 공영성을 회복한 다음에 몰아서 내겠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KBS가 입는 타격을 감안하면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일이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렇죠. 조심스러운 신중하게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선적인 이런 뭔가를 이제 우리가 수신료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분리징수 또는 거부운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할 때 이것에 가장 이제 우선이 되는 기준은 뭘로 볼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KBS의 정상화에 상당히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정상화를 촉구하는 그런 운동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또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또 이제 반대되는 측면이 있죠. 지금의 KBS 정상화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송법의 이제 수신료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신료의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에 방통위를 거쳐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라고 이렇게 법조문에 규정이 돼 있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KBS의 수신료 징수 문제가 이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당히 아주 엄격한 이런 합의가 필요한 그런 절차로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것으로 대별되는 우리 사회적인 논의, 또 이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 납부 거부 운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의 득실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KBS 안과 바, 그리고 KBS 바깥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한, 단순하게 2,500원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광민 체제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견제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매우 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원에서의 좀 광범위한 이런 그 협의와 이런 그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KBS와 EBS, 지금 EBS도 이제 수신료 많은 의존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두 방송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안 내게 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고사하겠죠. 고사하기 전에 자구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자구책으로 상업 광고를 하겠다. 나는 다 상업 광고로, 왜냐면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상업 광고 해야죠.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광고 시장은 지금 안 그래도 방송 광고 시장이 굉장히 뭐 그야말로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 더 한 번 더 핵폭탄 같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 상업성 이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방송이 좀 더 저질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될 것이고, 모두들 그 심각한 경영난 속에서 선정적인 방송들을 내놓을 것이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KBS의 와해가 아니고 우리 방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EBS도 마찬가지예요. EBS가 돈이 없으면은요,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하던 그 국민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유료로 돌려요.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은 우리 국민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조삼모사죠. 수신료는 안 내는데 결국은 다 우리 주머니에서 돈은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이 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함부로 진행시킬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 분리징수는. 그리고 분리징수가 이제 이루어졌고, 물론 유예 기간이 지금 있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또 박민 사장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유예 기간을 계속 둘지도 모르죠. 계속 그냥 줄줄줄줄. 왜냐하면 사실상 법도 없고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그냥 계속 늘어질 수는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유 나는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안 낼래 이 생각만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한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민사회든 아니면은 이 뭐 언론계 전체가 수신료 문제는 KBS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 언론 시장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문제이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그 윤 모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죠. 국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리징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논리를 만약에 극단화한다면은 세금도 말이에요. 국민들이 내기 싫으면은 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신료 문제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너무나 저급하고 졸렬한 어떤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인 윤 모 씨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그런 수준이죠.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이런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의 쉬운 선택,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매우 이것은 공영방송의 근간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죠, 공영방송은. 그래서 이것은 결코 각인이 어떤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런 손쉬운 선택, 그렇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만큼 이거는 상당히 불편한 어떤 그런 현실과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그 자기의 어떤 그 이득에 어떤 그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그야말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공영이라고 하는 것에 맞는 관계되는 많은 이런 그 주체들의 공영적인 공공적인 고민과 생각이죠. 그런 이 협의가 있어야 된다. 매우 이제 어려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하나의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10가지, 100가지의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 분명히 이것은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답이 아니죠. 해답이죠. 해답을 구하는 문제이죠. 이 해답을 구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가. 10가지 문제를 고민했는가. 한두 가지 문제만을 단편적으로 고민했는가.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군요. 네네. 지금 두 말씀 듣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땡윤 방송으로 전락시킨 데 그치지 않고 공영방송의 공적이네요. 공적. 그렇죠. 공공의 적이네요. 네. 그냥 땡볕 방송으로 잘 있어주는 것도 본인에게 큰 손해는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는 공영 방송이라는 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까 그런 얘기 김 사장님 하셨습니다만은 이 박민 사장이 KBS를 완전히 장악한 후에 분리징수 유예 카드를 구성원들에게 당근으로 들이밀 가능성 이렇게 질질 끌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방송법 자체를 바꿔서 이 분리징수 지금 난관이 부딪혔다고 했잖아요.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KBS는 내가 장악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논리를 할 수도 있죠.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명예퇴직으로 상당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나가게 되겠죠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자기가 상당히 이제 생각했던 대로 KBS 내부가 지금 재구성이 되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들면은 이제 일사불란하게 KBS라고 하는 방송을 수단으로 뭔가 자기와 그리고 자기를 사장으로 내려보내준 사람에게 보훈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어떤 갖고 있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KBS 내부를 뭔가 결속을 시키고 그러자면은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든 당근이든 간에 수신료로 하나의 그런 그 당근 카드로 제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아주 성공적으로 정치권과 협상을 통해서 이뤄내면은 또 그걸 자기의 치적으로 그렇죠.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KBS 내부에는 또 그런 박민 사장에 호응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요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KBS 사장은 누가 됐던 간에 최고의 그 화두가 수신료 인상이었고요. 그 수신료 인상을 해내는 사장이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네.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근데 이걸 박민 사장이 만약에 해낸다면 그 내부 구성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일단 우리 수입이 안정적으로 지금 뭐 엄청나게 적자가 날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굴러갈 수 있다. 게다가 인상된다. 그러면 혹하는 그런 내부 구성원들도 있을 거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긴 하지만 저는 KBS 구성원은 그냥 단순히 직장인이 아니다. 뭐 기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어떤 그 의미와 그 가치를 공유한 상태에서 절실하게 그것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될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냥 단순히 직장인으로 전락해서 우리 회사 수입이 생겼네 그러니 좋은 사장 이렇게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수입은 있지만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고 국영방송이 돼버린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 땡전 뉴스 할 때처럼 다시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그런 날이 정말 길지도 않아요. 몇 년 후에 다시 온다. 그렇게 된 그런 반복을 하는 그런 계속 끊임없이 정권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휘둘리는 그런 방송사에 있는 것이 과연 당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냐. 저는 진짜 KBS 내부 구성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결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으로서의 힘을 갖게 노력하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신 대로 이제 40 총선이 코앞이지 않습니까? 총선이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가령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가령 여당의 그 위성정당이 의회 다수파가 된다면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분리징수를
말하자면 그렇죠. 시행령 수준이 아니고 네, 합법할 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할수 있죠. 상당한 변수가 되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국회 의석의 구성에 따라서 입법적인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이제 당연히 직접적인 변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걸 통해서 표출이 되는 민심의 그런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많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KBS의 그 장래에도 또 수신료 문제에도 당연히 변수가 되겠죠. 네. 가장 끔찍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료이든 또 KBS의 문제든 뭐든 간에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껏 보였던 그런 폭주 이상으로 그야말로 전혀 국회에서도 견제받지 않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인데 뭐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겠죠. 네.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최선을 네.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KBS 보도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또 끔찍한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그렇죠. 보도를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죠. 네. 그 KBS 보도가 지금 그야말로 일종의 반면 교사예요. 저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저런 총선 보도를 하니까 이번 총선 결과가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설적으로 그런 교육과 학습 효과가 역설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공영의 역할입니까? 두 분 다 그런 그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KBS 내부가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좀 전에 어떤 분이 저기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공영방송이 방송을 잘못 보도하면은 다른 방송보다 처벌이 강해한다고 본다. 이런 당연한 말씀이라 봐요. 그만큼의 어떤 그 권리 누리는 그만큼의 책임은 상응해야죠.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이 잘못된 그런 방송을 하고 반공영적인 방송을 할 때에는 그만큼의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공영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라고 보는데, 공영에 대해서는 일단 공영방송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의 이 사회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당신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민주적인 어떤 그런 성숙과 발전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을 받는 만큼의 책임을 다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공영기관, 공영적인 공공적인 기관들이 타락할 때 그것은 거꾸로가 되죠. 어떤 공기가 오히려 상당한 그 사회의 흉기가 돼요. 흉기.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사형기관하고 다른 점인데 그런 양면성이죠. 그것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때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기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런 사형기관보다도 훨씬 더한 흉기가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이제 있는 것인데, 바로 이제 그런 점에 대한 KBS 내부 구성원들의 더욱더 분명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KBS 노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봐요. 근데 충분하게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한편에서는요, KBS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봐요. 우리 지금 KBS가 지금 이런 방송을, 부끄러운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수신료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자청해서라도 당장의 수신료 거부하겠다는 내지는 지금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 KBS의 수입으로 삼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수신료의 수입의 감소로 인한 KBS 내부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응해서 또 뭔가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목소리와 그런 모습은 바로 그런 거라고 봐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말 뼈를 깎고 반성하고 뭔가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명예퇴직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KBS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KBS를 자포자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내부에서 KBS 안에서의 그런 상당한 그런 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내부에서의 그런 그 스스로를 구하려고 하는 그 자조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 바깥에서의 그런 호응도 과거에 촛불 집회할 때 우리가 얼마나 KBS, MBC를 응원했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응원과 그런 호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일단은 그 내부에서 좀 분명하게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아까 이 대표가 용어 선택을 한다면은 이제 국영 방송이 아니고 권영 방송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이 정권은 말하자면 공공재인 공영 방송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뭐 하여튼 KBS에 대한 비판도 좀 했습니다만은 오늘 마무리인데요. 마무리는 좀 그래도 KBS 구성원들한테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KBS 구성원 여러분 하면은 세 사람이 나란히 힘내세요 한번 하면 어떨까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네네. 말씀만. 예. 제가 너무 쉽게 이제 KBS 안에 구성원들한테 뭘 하셔야 된다,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용마 기자하고 네. 좀 나름대로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용마 기자가 그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암으로 투병하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 그 정말 많은 개인적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거를 모른다면은 아마 쉽게 뭔가 결단하셨을 거예요. 지금 KBS 분들도 내부에 계신 분들도. 그런데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뼈를 깎아라 이 말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 큰 결단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뭐 예전 MBC 분들 막 스케이트장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고초를 겪잖아요. 또 다시 지금 KBS 내부의 구성원들이 그런 길을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왔는데 쉽게 그런 말,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어? 왜 지금 이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조직 그 구성원이고 그리고 언론인이라면은 그것에 걸맞게 이용마 기자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기지 않아도 이기지 못할 것 수도 있어도 일단은 피할 수가 없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싸웠어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기기 위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게 국민도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언론인으로서 KBS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어떤 숙명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진짜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저것들은 바깥에서 막 아무렇게나 말해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진짜 예. 어렵게 네. 말하는 그렇죠. 거라는 거를 네. 좀 네.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영방송 독립운동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맞아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네, 네,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네. 제가 제안한 대로 제가 힘내세요. KBS 구성원 여러분 하면 힘내세요로 합창을 하겠습니다. KBS 구성원 여러분 힘내세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래 2부 라이브 인터뷰를 조국 혁신당 대표와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인터뷰를 해서 이 업로드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